해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결과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5가지 호르몬의 기본 수치가 노말 수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이게 노말이냐, 어브노말이냐를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코티졸 DH의 코릴레이션 관계가 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1, 2, 3, 4, 5, 6, 7, 8, 9에 어디서 해당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라고 해서 코티졸 어웨이크닝 리스폰스라고 해서 코티졸이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분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이전에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신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측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토탈 그 코티졸 수치가 전체 총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코티졸과 그 DHA, 그 다음에 코티졸과 프로게스테론 이런 비율에 따라서 질병을 찾아내는 이런 표를 알려주는 게 검사하는 게 타액 호르몬 검사입니다. 그래서 타액 호르몬은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 단백질하고 호르몬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있는데 혈액 내에서는 전부 결합형이에요. 있는 검사를 하는 게. 근데 타액에서는 유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체내 호르몬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결합형이 아니라 유리형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호르몬 수치는 이 혈액에서 뽑으려고 그러면 주사를 하게 되죠. 주사를 할 때 주사에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사 맞는 그 순간에 호르몬 수치가 바뀌어버려요. 코티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비침식적인 방법으로 타액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쓰이는 것이 스트레스하고 만성 피로예요. 이게 아침 방송에 나갔었어요. 뭐 아침 방송에 나갔는데 이 주부들이 아침 방송은 주로 많이 보죠. 차병원에서 이제 그 방송을 했었는데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병원의 환자가 2년치가 예약이 끝나버렸어요. 왜? 만성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비만 이게 전부 방송해 보니까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2년치가 예약이 끝난 상태로 돼서 그 병원에 이제 그분이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좀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여간 이 타액 호르몬 검사가 주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내 증상하고 똑같다 해요. 그래서 타액 내 호르몬들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폼으로 이동되는 거고, 상관관계가 이제 혈액 검사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프리폼 농도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우울증, 여기 이제 17개가 있는데 여기 4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검사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해당이 돼요. 근데 한번 여기 보면은 다 해당되시지 않으십니까?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4개 이상 되면 타액 호르몬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몇 개나 해당됩니다? 3개? 그럼 다행이지. 그래서 타액을 하는 거는, 프로세스는 타액 검체 용기를 병원에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병원에서 직접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거는 꼭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검체 용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가져가서 할 수 있게끔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이렇게
출근하는 날은 안 돼요. 예? 왜냐? 출근하는 날은 이제 그 사람들이 타액 호르몬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명종을 틀어놓거든요. 자명종을 틀어놓는 그 자명종 소리를 듣는 순간에 호르몬의 양은 바뀌어요. 예?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꼭 쉬는 날, 토요일 그 출근을 안 하는 날 아침에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을 때 그때 타액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시간마다 기상후하고 기상후 30분, 기상후 1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3번을 받고 그 다음에 취침 전에 1번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하루 사이클을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이 4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6개 들어가 있었어요. 12시에 1번 받고 오후 3시에 1번 받고 이런 식으로 다 해놨었는데 요 4가지는 기상후 바로, 기상후 30분, 기상후 1시간만 보더라도 이 보신 기능의 관계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4번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신 기능을 일으키는 저하의 주범들이 스트레스인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게 하여간 기분 나쁜 일들이 이게 스트레스에 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신 피로가 잘 유발되는 직업군, 쉬지 못하는 직업, 밤낮이 없이 일하는 직업,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듣기만 하는 직업. 의사 선생님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주로 들어야 되잖아. 뭘 하는지 어떤지 들어야지 되고. 여기 전부 이렇게 치료, 이게 신부, 특히 이제 신부나 이런 사람들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 상황에 처해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들이 이게 많이 보신 기능에 이게 문제가 되는 직업군으로 들어갑니다.